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3일 HMM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2%, 코스닥 1.6%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매물을 던지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반등을 좀 시키는 척 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내리는 그런 좀 악질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좀 급락을 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옵션 만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2, 3일 동안 너무나도 많이 내렸고요. 거의 박스권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바로 이제 61선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크게 내렸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등을 실패를 하고 더 내려갔고요. 121선 근처까지, 네, 121선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투자를 섣불리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다가 증시 흐름이 좀 안정된다 싶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증시를 이겨내는 좋은 그런 강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비중을 크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이 좀 심상치 않게 매도를 좀 하면서 3일 동안 거의 6조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기미가 좀 보였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옵션 만기 이후에 내일부터 해서 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 지금 인플레이션, 네, 쇼크에 의해서 금리 조기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은행주가 이제 좋게 되고 있고요. 이제 증권주는 좋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철강 가격이나 뭐 그런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포스코와 같은 그런 주식들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너무나도 막 이렇게 치솟으니까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런 주식들까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종목보다는 크게 많이 내리지 않겠지만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제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돈으로 의해서 네, 돈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시장인데 그 돈이 이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리가 상승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동력이 떨어지고 네,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격들이 오버슈팅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내렸고요. 지금 이런 금리 인상은 원래는 2023년까지도 이제 바라봤지만 저는 내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철강 가격이나 이런 너무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가격 급하게 네, 상승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수록 뭐 그런 손해를 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 증시도 박살이 나고 있어요. 나스닥은 이미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가버렸고요. 추가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121선도 깨졌고요. 이미 이제 상승 흐름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14,000 이상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좋지 않게 흘러가네요. 그다음에 니케이 상위 종합도 그렇고요. 자, 오늘 선물도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또 내려가고 있죠. 네, 0.3% 내리고 다우존스 0.5% 내리고 선물 시장도 벌었습니다. 네,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모두 그렇고요. 내일도 증시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HMM 보겠습니다. 44,450원. 오늘 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찍었다가 이렇게 장 막판에 급락을 시켰고요. 3,150원이나 내리면서 6.62%나 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만 6.62%지 사실 5만원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면 거의 10%가 갑자기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공매도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공매도를 좀 친 것 같고, 막판에, 네, 외국인이 오늘 증시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팔아가지고, HMM도 그 외국인 투자자가 나가면서 이렇게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오늘 150만 주 매도했고요. 기간이 117만 주, 아니, 17만 주, 11만 주네요. 11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 외국인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하락을 한 것 같고, 지금 HMM 같은 경우는 MSCI 편입이 되었는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왜 팔았을까요? 일단은 옵션 만기에 의한 영향이 컸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MSCI라고 해서 28일에, 27일에 시작해서 28일에 이제 리밸런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지수가 이제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사실 이때까지 좀 많이 봤는데 27일 장 종료쯤에 네, 대규모 이제 장외 거래 같이 동시호가에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의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증권사들끼리 좀 저는 뭔가 담합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매도해서 어떤 증권사가 매도를 해주면 싸게 이제 좀 매수를 크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몇백만 주씩 거래를 하거든요. 그 하루에. 그래서 생각보다 MSCI 전에 외국인 자본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들어오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MSCI 리밸런싱 종목 중에는 그래도 이제 HMM이 한 3,600억 정도 잡혀 있으니까 네, 900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당일에 이제 몇백만 주를 빼더라도 네, 수백만 주가 이제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 이제 주가를 올리면서 네, 계속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주가를 한 번씩 떨어뜨리면서 사는 것이 유리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증시 흐름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이틀 전에 좀 매도를 했었고요. 좀 매도하고 나서 급하게 올라가 가지고 이틀 전에 아니네요. 이때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근데 이렇게 또 하락을 시켜버리네요. 그래서 저는 매수 기회가 또 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내일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요때와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21선 근처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4월 내일이죠.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1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이제 전부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HMM의 주가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1조 넘겠다 했는데 막 1조 후반대가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죠. 네, 거의 2조 가까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한 10% 20%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야는 이때까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꺾었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HMM은 예상 밖의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5만 원까지 딱 찍어버리고 내려왔고요. 결국에는 이 꼴이 메우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싼 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싼 가격이 있다고 해서 막 진짜 무턱대고 계속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네, 눌림목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익절을 한번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이제 시작되어서 그 눌림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 보면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도 좀 내렸습니다. 네, 43,6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도 이제 증시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HMM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언제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실적 발표를 장중에 할지, 장 마감 때 할지, 보통 이제 장 마감 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 마감 때 한다면 이제 월요일에 조금 시장 반응이 있을 건데, 주말 이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중에 해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HMM 일단 공매도는 46만 주 네, 들어왔고요. 공매도 평균가가 47,55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평균가가 어디였는지 아시겠죠? 갑자기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공매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1.6%지만 적은 양으로 네, 거래가 좀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거래가 이제
주가를 올릴 때 거래가 좀 나왔다가 이 고점에서는 계속 거래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거래량을 쏟으면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요. 그 쏟은 거래량이 아마 이 공매도 46만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계획된 흐름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단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고요. 네. 좀 흐름을 계속 상방으로 보고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모아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조금 매매할 때 팔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 제가 이제 대차장고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는데요. 대차장고가 좀 늘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3천만 주 가까이 늘었고요. 이 대차장고가 계속 이제 늘어간다는 점에서 공매도화 될 수 있는 수량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HMM이 21선 깨면서 폭락할 이유는 없다고 보지만 혹시나 이제 또 이렇게 몇십만 주로 갑자기 이제 급락을 시키는 이 과정을 좀 보니까 HMM도 양반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잘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의 거래량은 150만 주 아까 매도였죠. 네, 그대로 이제 이어갔던 것 같고요. 이제 하루 만에 0.4% 정도를 네, 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자, 일단 MSCI에 대해서 다시 그 수급이 들어와야 되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MSCI의 영향, MSCI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보신 분들은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종목이 있었죠. 반기 리밸런싱이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이제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SK케미칼이 있었고요. 그 세 개를 보면 두산중공업은 이 발표 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내렸고요. MSCI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내려서 어느 정도 21선이나 60일선 딛고 다시 한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요 고점 라인에서 한 10% 정도? 네, 10% 정도 더 오르는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그 이제 리밸런싱 일어난 그 당일 다음에는 이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도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락을 좀 겪다가 바닥을 치고 이제 MSC의 리밸런싱 이슈로 해서 좀 올라갔던 건데 마찬가지로 리밸런싱 다음에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SK케미칼은 이제 횡보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케이스로 있기 때문에 MSCI가 편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막 날아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제가 좀 얘기를 드렸던 이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에 빠르게 도달을 해버려가지고 단기간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결국에는 저는 뭐 SK케미칼처럼 뭐 이렇게 횡보를 할 것 같진 않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어주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28일 전에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1선 이쯤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SCI 이후에도 네, 전환사채 이 이슈가 있죠. 포스코가 이제 가져가게 되면 HMM이 포스코 그룹으로 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마다 좀 이 분석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 일단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씩 이제 공매도 공격에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